제가 찾은 한 가지 원칙은 딱 한 가지만 물려주면 된다. 이것만 내가 줄 수 있으면 부모로서 내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되려면 가족 전체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랭고님, 네. 랭고님은 자녀 교육에 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자녀한테는 돈 거의 안 쓰는데 따로 교육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쓰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지금 몇 네. 살이세요?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7살. 그럼 사교육 같은 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학원이나 가는 것들, 예전에 갔던 학원은 피아노 학원은 한 3, 4년 다녔어요. 근데 그걸 사교육으로 보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교육이랑 개념이 다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저도 아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제가 교육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야, 내가 뭘 해줘야 될 것인가. 친구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고 제가 찾은 한 가지 원칙은 딱 한 가지만 물려주면 된다. 그게 뭐냐면 독서 습관이거든요. 이것만 내가 줄 수 있으면 부모로서 내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사교육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 습관이 생긴다는 말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제 둘째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심심해 이거거든요. 첫째는 그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심심하면 당연히 책 보는 거야가 이게 딱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을 그냥 독서하면은 심심할 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독서 습관이 생긴 사람은 보통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빈 시간에 책을 꺼내가지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는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책만 바뀌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득하게 이제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는 끈기가 생기거든요. 독서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만 남겨줄 수 있으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뭐 죽고 없어지더라도 아이가 필요한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은 부모가 다 알려줄 수도 없고 뭐 선생이 다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책에는 모든 선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호기심이 있는 것들은 책을 찾아가면서 배워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주로 어떤 책을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기보다는 뭐 예전에는 같이 읽은 적도 있지만 그냥 이제 제가 책처럼 그림을 그려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주제의 책이 아니라 책을 많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책들은 좀 너무 딱딱하지 않은 책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경우는 약간 만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책들을 예전에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사줬었거든요. 보고 싶다고 하면 항상 그 어디냐 뭐 교보문고라든지 또는 뭐 중고 책방에 이렇게 갔을 때 항상 책을 몇 권씩 무조건 사게끔 했는데 요즘에는 뭐 플랫폼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무한대로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활용해서 그냥 너가 보고 싶은 것들을 다 그냥 찜찜찜찜찜찜 하기를 하라. 그래서 수십 권을 먼저 찜하게 한 다음에 틈만 날 때마다 이 책 저 책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그냥 읽게 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평소에 자녀분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 독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읽고 싶은 독서를 하고 아이는 아이가 볼 책들을 독서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책 읽자 하면 싫어하지 않나요? 어떻게 같이 읽게 하는 습관을 만드셨나요? 그거는 이제 그냥 맨날 특정 시간대에 내가 먼저 책을 보고 있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눈치를 보거든요. 이게 지금 책을 보는 시간인가 막 놀아야 되는 시간인가 중간쯤 어딘가에서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명을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죠. 동시에 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말귀를 잘 알아먹을 것 같은 애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죠.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도 예전에 맨날 심심해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바뀌었다면서 그냥 너 좋아하는 책들 많잖아 하면서 좀 약간 만화책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애가 호기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도록 쑥 이렇게 앉혀가지고 옆으로 싹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도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지금은 놀아야 되는 시간인데 하면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도 보고 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쓱 책을 또 갖고 와. 책 한 권을.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아직 어리니까 같이 읽어볼까 하면서 그냥 이 친구가 한 줄 읽고 내가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근데 내가 읽을 때는 엄청 재밌게 좀 오버해서 읽어주려고 하죠.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재밌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들 수 있도록 뭐 하는 편이죠. 그러면 램구님은 뭐 자녀분들 학벌에는 네. 관심이 많이 없으신 거네요. 네. 저는 뭐 사실은 꼴찌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그 독서 습관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찾을 거고 거기에서 그거를 잘 하는 방법도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꺼내가야 되는지도 알 거고 그래서 걱정은 안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많이 해요. 나중에 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너가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뭐 받는 금액이 있고 5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너 그 돈 가지고 뭐 어디다 쓸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독서랑 상관없는 주제이긴 한데 돈이 들어왔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독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돈이 들어왔을 때도 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 녀석이 독서랑 연결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은 만약 한 300만 원 벌면은 그 중에서 뭐 항목별로 뭐 쓸 것 같아요? 우선은 월세로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쓰고 그치, 월세, 네. 뭐 생활비. 주거비, 생활비 100만 원. 다 똑같은 녀석이잖아요. 네. 생존을 위한 소비. 그리고 또 뭐 쓸 것 같아요? 생활비로 그거 다 생존을 위한 소비잖아요. 네.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쓰는 게 없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거나 선물 드린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기타 비용이죠. 특정 기간에만 네. 드리는 거여가지고. 네. 뭐 그렇겠죠. 네. 제가 아이한테도 걸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뭐 300 벌면 돈 어디다 쓸래?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맛있는 거 자기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쌀 사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하면서 일단 무조건 선저축이 필요하다. 선저축. 그게 뭐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데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선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된다. 남은 금액을. 그 다음에 꼭 써야 될 게 생활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 투자를 너 얼마 쓸래? 실제 물어보는 거예요. 300을 받았어. 그 중에 얼마 쓸래? 만 원? 5만 원? 만 원이면 뭐 조그만 장난감 한 개 살 수 있는 돈인데 얼마 쓸래?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되게 작게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15%를 써야 된다. 300이면 45만 원을 써도 괜찮다. 너를 위해 쓰는 거. 이렇게 몸을 뭐 치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에 쓰는 거. 근데 이 배우는 거 쓸 때 독서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인을 위해서 뭐 쓰는 감사함 표현하는 것들. 근데 나를 위해 쓰는 게 15%면은 3분의 1 정도를 줄여라. 타인을 위한 감사함은. 그래서 그건 한 5% 미만으로 좀 쓰고, 그 다음에 생존. 그 다음에 한 10%는 가능하면은 투자를 위한 데도 돈을 써라.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그 10%의 돈을 써라. 근데 이제 돈을 벌고 읽다 보면 내가 왜 읽는지가 궁금할 거고, 그 궁금한 해법은 대부분 책이 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저축하는 방법, 타인에게 감사하는 방법, 소비를 줄이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이 모든 게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딱 비중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또 독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거든요. 따로 경제관념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거네요. 그냥 자녀하고의 교육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뭐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한 경제 가르쳐주는 책 이런 걸 몇 권 사가지고 읽히면은 애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책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어쨌든 이게 되려면 가족 전체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아이만 바뀌는 건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부모가 바뀌어야지만 그게 바뀔 것 같더라고요. 한 명은 TV 보고 있고 한 명은 들어 누워 있고 한 명은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책을 볼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 명씩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50%를 넘어가야 돼요. 4명 가족 중에서 이게 3명이 되는 순간 한 명은 무조건 설득당해요.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면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요? 학교 공부 어떻게 따라가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학교 과제를 그리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이 책만 바뀌었지 똑같으니까. 그리고 미디어하고 점점 좀 멀어져요. 그리고 조용하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더라고요. 저는 그게 최고의 어떤 자녀 교육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맹구님,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성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애가 없어도 애가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네. 아직 애가 없을 수도 있고 젊은 가정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어차피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뀔 수 있으니까 두 부부가 먼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리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